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세기 동안 사회는 처벌뿐만 아니라 권력과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기괴하고 가혹한 처벌을 사용해왔습니다. 처벌은 주로 두려움을 심어주고 복종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형벌 2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샤리발이라고도 알려진 라이딩 더 스탕은 중세와 근대 초기 유럽에서 가장 흔했던 고대 공개 처벌 및 항의 형태였습니다. 이것은 종종 결혼 생활에서 간통이나 잘못된 행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문제의 인물은 나무 연단, 사다리 또는 장대에 상징적으로 제시되며 구경꾼들은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고 소음을 냈습니다. 이 행렬은 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프랑스의 일부 지역의 시골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거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대신 인형이나 밀집 인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 다음 인물을 수레, 장대 또는 당나귀에 올려놓고 큰 행렬과 함께 마을을 행진했습니다. 차를 타는 동안 때때로 운율이 맞는 구절이나 노래를 낭송하여 그 사람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이 전통은 주로 사회 교정의 한 형태로 작용했으며 공동체는 무엇이 용인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은지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이 관습은 공식적인 법률 체계가 강화되고 도시 공동체가 그러한 민속 관습에 대한 가치를 줄임에 따라 점차 사라졌습니다. 19. 칸그는 중국과 한국, 베트남과 같은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형태의 처벌과 공개적인 모욕입니다. 이 관행의 기원은 당나라로 거슬러 올라가며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촛대는 크고 무거운 나무 판자로 이루어져 있었고 중앙에 사람의 목을 위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필로리와 달리 칸그는 때때로 휴대가 가능하여 착용하는 사람의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처벌은 가해자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모범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종종 범죄의 종류를 나무판에 써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왜 벌을 받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절도, 사기 또는 평화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가벼운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때때로 빚을 갚지 못하거나 권위를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칸기를 가진 개인이 억체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나 마을 광장과 같은 중앙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가족이나 동조자들은 음식과 마실 것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흔히 상황과 현지 관습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 관행은 오늘날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칸글은 과거 사회가 질서와 권위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18. 중국식 물고문은 사람이 구속되는 동안 이마에 천천히 반복적으로 물을 떨어뜨리는 고대 기술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방법은 강렬한 정신적 충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은 움직일 수 없었고 리드미컬한 패턴으로 꾸준히 물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상당한 정신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방울이 언제 떨어질 수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은 정신적 불안을 심화시켰고 장시간 가만히 앉아있으면 근육 피로와 같은 신체적 불편함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견뎌낸 일부 사람들은 실제 신체적 손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울을 떨어뜨릴 때마다 더 무거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특히 방향 감각을 잃은 경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이 기술은 단순한 요소가 어떻게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례로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7. 고뇌의 배는 악명 높은 명성을 얻은 역사적 장치이지만 역사가들은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사용됐는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속으로 된 배 모양의 도구였는데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회전 메커니즘을 통해 장비가 확장될 수 있으며 매우 불쾌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신성 모독, 이단 또는 권위에 대한 비판과 같은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마술이나 간통이 의심되는 여성들도 그런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주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러한 장치의 위험만으로도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자백을 강요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종종 두려움, 종교적 갈등 또는 도덕적 공황 상태에 빠져 비난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16. 반으로 자르는 것은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처벌 방법으로 여러 지역에서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를 공개적이고 상징적인 형태의 처벌로 묘사하며 종종 다른 사람들을 저지하고
통치자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피가 머리로 흐르도록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의식을 연장시킵니다. 그런 다음 보통 두 사람이 조작하는 큰 톱을 사용하여 의식이나 상징적인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페르시아의 일부 통치자들이 통치하던 시절에 반역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이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으로 유명했지만 일부 역사 문서에는 대체형벌로 톱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고대 중국 법률 문헌에서 심각한 범죄에 대한 드물지만 상징적으로 무거운 처벌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15. 꾸짖음의 훈련은 16세기와 18세기 사이에 영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 주로 사용된 처벌 장치였습니다. 이 장치는 시끄럽거나 험담을 하거나 무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공개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스크나 케이지처럼 머리 위에 놓인 금속 프레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내부에는 금속판이 있어 혀를 아래로 눌러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부 버전에는 종이나 동물 특징과 같은 눈에 띄는 장식이 있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종소리는 구경꾼들을 끌어들였고 굴욕감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굴레는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벗을 수 없었고 굴레를 쓴 사람들은 구경꾼들이 지켜보거나 논평하는 동안 때때로 거리를 헤매고 다녀야 했습니다. 처벌이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회적 규범을 통해 여성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반영하여 여성에게 더 자주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14. 타르칠과 깃털 장식은 12세기 초에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3차 십자군 원정 중에 사자왕 리처드는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선원은 타르와 깃털로 처벌할 수 있다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공개적 모욕은 중세시대부터 19세기까지 유럽과 북미에서 행해졌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뜨거운 타르를 바르고 깃털로 덮어서 눈에 띄고 부끄러운 모습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처벌은 종종 공식적인 사법당국에 의해 집행되지 않았지만 특정 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눈에 띄게 대응할 필요성을 느낀 시민들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부분적으로 벗긴 후 천연수지 또는 석탄 타르로 만든 따뜻하지만 끓지 않는 타르를 도포했습니다. 그런 다음 깃털을 타르 위에 뿌려 몸에 달라붙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종종 거리를 행진했고 때로는 구경꾼들이 볼 수 있도록 수레나 난간에 묶여 있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한 사회적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행동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처벌은 특히 사람들이 법률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당국이나 반대자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싶을 때 항의의 형태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13. 현모는 채찍, 막대기 또는 이와 유사한 도구로 일반적으로 등, 다리 또는 엉덩이를 구타하는 역사적인 형태의 체벌입니다. 이 관행은 규율을 시행하거나 처벌을 가하거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수세기에 걸쳐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도구로는 밧줄, 채찍, 막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종종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제지당했으며 채찍질의 횟수는 일반적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병영이나 교도소와 같은 폐쇄된 기관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억제 효과를 위해 공공장소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군대 내에서, 배에서, 심지어 학교에서도 그것은 오랫동안 질서와 복종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절도나 불순종과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관행은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사회 및 법률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군대 내에서 그리고 노예를 처벌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에서는 점점 더 이 법이 너무 가혹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19세기 말에 많은 국가에서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12. 헤드크러셔는 중세 시대에 주로 유럽에서 사용되던 악명 높은 중세 장치였습니다. 이 장치는 심리적 압박과 고통을 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종종 자백을 강요하거나 심한 경우 처벌을 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헤드크러셔는 사람의 머리를 제자리에 고정하는 견고한 금속 프레임으로 구성되었으며 하단에는 턱 받침대가 있고 머리 위에는 금속 캡이 있습니다. 레버가 있는 나사 메커니즘은 머리에 가해지는 하향 압력을 증가시켜 점차적으로 특히 턱과 얼굴에 극심한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이 설계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주로 억제 또는 신문 방법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스페인 종교재판과 같은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법정 맥락에서 때때로 사용되었습니다.
11. CIA 블랙박스는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 기간 동안 중앙정보국이 관리하던 비밀 구금센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장소는 종종 미국 밖에 있었고 비밀 신문에 사용되었으며 때로는 법률 및 인권 기준을 우회했습니다. 널리 논의된 기술 중 하나는 물고문으로 결박된 사람의 얼굴에 천을 씌우고 물을 부어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기술입니다. 이 방법은 강렬한 반응을 일으켜 사람이 숨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한 자세로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신체적 탈진을 일으켰습니다. 수면 부족은 또한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음, 밝은 조명 및 기타 자극에 노출되어 오랫동안 깨어있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었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균형을 잃고 압박을 가할 의도로 부드러운 벽에 강제로 밀어넣거나 벽을 통과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감자들이 임시로 머물렀던 작고 밀폐된 공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종종 움직임을 어렵게 하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10. 블러드 이글은 전설에 따르면 중세 바이킹이 사용했던 악명 높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처벌 방법입니다. 이 의식적인 형벌은 적이나 반역자, 흔히 지위가 높거나 그들에 대해 심각한 비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해졌다고 합니다. 소위 블러드 이글은 고대 북유럽 무용담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 상징적이고 극적인 의식으로 묘사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무릎을 꿇거나 눕힌 다음 등을 따라 잘라서 독수리의 날개를 닮은 날개 같은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는 명예회복, 처벌 또는 복수의 메시지가 수반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그것을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이야기를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이거나 과장된 이야기로 간주합니다. 상징으로서의 독수리는 북유럽 신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종종 권력, 전투 및 사후 세계로의 전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블러드 이글이 실제로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그것은 신화와 의식이 바이킹 문화의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9. 정서부에 따른 16세기 영국, 특히 헨리 8세의 통치 기간 동안 사용된 놀라운 처벌 장치였습니다. 이 장치는 신체를 압박하도록 설계되어 신체적으로 큰 불편함을 유발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장기간 사용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 가슴, 다리 또는 하체의 세 지점에서 몸을 둘러싸는 여러 개의 철제 고리 또는 고리가 있는 금속 프레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몸을 구부려 웅크리고 있는 자세를 취한 다음 고리를 조여 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긴장감은 점차 높아질 것이고 장치가 더 단단해지는 동안 사람들은 이 자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 장치는 주로 신문 중에 압력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장치의 이름은 아이러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아마도 이것이 사람의 지구력을 천천히 추출했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8. 끓는 냄비는 12세기와 18세기 사이에 유럽의 일부 지역, 특히 영국과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 적용된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반역, 위조, 경우에 따라 마법 혐의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처벌에는 물, 기름 또는 수지와 같은 뜨거운 액체 물질이 담긴 가마솥에 사람을 노출시키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몰입하는 반면 다른 어떤 경우에는 그 과정이 점진적입니다. 종종 끓는 점 이상의 높은 액체의 온도는 극도의 신체적 스트레스와 피로를 유발했습니다. 이 처벌은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주로 국가나 통치자를 배반한 혐의로 기소된 개인에게 가해졌으며 특히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것은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녀 사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마녀 행위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7. 강력하고 엄격한 처벌은 주로 중세와 근대 초기 영국에서 적용된 역사적인 형벌 형태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프랑스어로 강력하고 엄격한 처벌을 의미하며 재판 중에 유죄 또는 무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부는 법원에 의해 저항의 한 형태로 간주되었으며 형벌은 항변을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사람을 땅에 눕힌 다음 나무나 철판을 그들의 몸에 얹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무거운 물체가 접시에 추가되어 물리적 압력이 증가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가슴에 가해지는 무게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유발하여 호흡을 어렵게 하고 신체를 심하게 압박했습니다.
이 접근법의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는 반드시 즉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사람이 진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계속 거부하면 압력이 증가할 수 있었고 때로는 탈진하거나 쓰러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공의와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법적 절차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는 것이 당시에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역사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6. 스트랩 파도는 중세와 근대 초기, 특히 중세와 17세기 사이에 사용된 역사적인 신문 및 처벌 방법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마녀 재판과 범죄 수사에서 용의자를 압박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보통 등 뒤로 사람의 손을 묶은 다음 손목에 연결된 밧줄로 매달아 놓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르래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람을 천천히 들어올려 신체에 부담을 줍니다. 때로는 발이 땅에 닿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이 공중에 완전히 매달려 특히 팔과 어깨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을 줍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단계는 사람을 갑자기 떨어뜨려 몸 전체에 충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사람을 여러 번 들어올리고 내리는 과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움직임은 신체적 피로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들어올리는 것이 멈췄을 때에도 환자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자세로 방치되어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관습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과거의 순종을 강요하기 위해 신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5. 이무레먼트는 역사적으로 사람을 작고 밀폐된 공간에 갇혀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없는 형벌의 형태였습니다. 이 방법은 다양한 사회, 특히 고대와 중세 시대에 사용되었으며 심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공간은 방, 감방 또는 사람이 움직이거나 탈출할 수 없는 벽 안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종종 개인은 단단히 고정되거나 움직임을 제한하도록 묶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접촉이 없는 이러한 형태의 고립은 그 사람에게 큰 정신적 압박을 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기가 거의 또는 전혀 되지 않아 감금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고립과 일광 부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심리적 영향을 미쳐 혼란, 불안 및 방향 감각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종종 며칠 또는 그 이상을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지만 과거의 처벌과 사회적 통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사례로 역사에 자주 언급됩니다. 또한 정의의 경계와 역사적 법률 체계에서 인류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4. 전기의자는 전기를 이용하여 사용을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은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교수형이나 총사령과 같은 초기 처형 형태의 대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세기의 전기의자는 특히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되었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사용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절차에서 환자는 팔, 다리, 가슴 및 머리에 가죽끈이 달린 특수의자에 단단히 묶입니다. 머리와 같은 신체의 특정 부분은 일반적으로 전기 전도를 개선하기 위해 면도합니다. 젖은 스펀지는 종종 피부와 전극 사이의 접촉을 최적화하기 위해 머리에 놓습니다. 전극은 머리, 때로는 다리에 배치되며 제어된 전원에 연결됩니다. 처형하는 몇 초 동안 고전압 전기 충격이 가해져 뇌 활동과 심장 기능을 빠르게 중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의식을 잃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다음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 펄스가 이어집니다.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프로세스는 몇 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전기의자는 오늘날 다른 방법으로 대부분 대체되었지만 20세기 미국 형사사법에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3. 역사적 맥락에서 로마의 촛불이라는 용어는 종종 악명 높은 네로 황제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기독교인에 대한 잔인한 박해를 나타냅니다. 로마의 5대 황제인 네로는 서기 64년에 대화제에 대해 기독교인들을 비난한 후 잔인한 평판을 얻었습니다. 타키투스와 수에토니우스와 같은 역사가들에 따르면 네로는 이러한 비난을 가혹한 형벌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형벌은 대중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종종 큰 행사가 있을 때나 네로의 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띄는 방식으로 전시되었으며 불과 조명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촛불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이 야간 행사 동안 상징적으로 광원 역할을 했다는 설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이 과장되거나 상징적일 수 있지만
이 시기는 고대 로마에서 가장 가혹한 종교 박해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2, 백색 고문 또는 감각 박탈은 누군가를 장기간 고립시키고 모든 형태의 자극을 제거하는 심리적 압박의 한 형태입니다. 이 방법은 감각 지각을 제한하여 정신적 균형을 방해하고 가장 심각한 형태의 정신적 스트레스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환자는 일반적으로 창문이나 햇빛이 없는 작고 완전히 하얀 방에 배치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없으며 모든 주변 소리나 방해 요소가 최소화됩니다. 실내는 종종 결코 변하지 않는 거친 백색 인공 조명으로 계속 켜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빛은 시각적 피로, 집중력 저하, 낮과 밤 주기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간은 자극의 변화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소외감이나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는 대화, 소리 또는 색상과 같은 어떤 형태의 산만함도 없습니다. 밝은 빛과 자연스러운 리듬의 부족으로 인해 수면이 어려워지고 정신적 피로가 증가합니다. 더욱이 정상적인 일상이 없거나 인식할 수 있는 시간 구분이 없으며 시간 감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창문, 시계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으며 사람은 며칠 또는 몇 시간을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1, 1000번의 상처에 의한 죽음으로도 알려진 링치는 중국 제국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된 역사적인 형벌 형태입니다. 이 방법은 대역죄나 심각한 폭력 범죄와 같은 심각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대중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다른 어떤 사람들은 유사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은 나무틀이나 기둥에 묶여 있었는데 보통 구경꾼들이 볼 수 있는 중앙 위치에 있었습니다. 처형은 느리고 체계적이었으며 장기간의 고통과 처벌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즉각적인 결론 대신에 덜 중요한 부분부터 하나씩 접근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절차 동안 사람의 의식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작업은 훈련된 사형 집행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절단 횟수는 다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마지막 행동으로 과정이 마무리되었으며 그 후 시체는 종종 대중에게 상징적인 경고로 표시되었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절정에 이르렀으며 20세기 초까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링치는 청나라 시대인 1905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형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비디오를 보시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